6월 3일에 치러질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 이 여론조사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있었던 여론조사 흐름들 참 주목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완만한 하락세, 그러니까 완연 뭐라고 할까요? 약하게 하락세,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완만한 우상향, 이렇게 좀 정리가 되죠. 네. 지금 이제 정례 조사를 발표하는 곳이 두 곳 아닙니까?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예. 그래서 이제 두 기관 모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를 앞둔 마지막 정례 조사가 이제 지난 이제 주 후반에 이제 나왔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정례 조사이기 때문에 이들 두 조사는 이제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참고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거여서 예.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추세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한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를 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두 이제 정례조사 모두에서 한 5%포인트 내외 정도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예.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제 지지율은 이제 조금 올라서 간당간당하긴 한데 10%포인트 미만으로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든 예. 그런 게 이제 눈에 띄었고요. 두 여론조사 모두 이 부분이 공통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아슬아슬하지만 10%대를 살짝 넘은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이 이제 된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이제 개혁신당 이제 간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이제 논의가 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굉장히 적극성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김문수 후보 지지율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을 해보면 예. 이거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겨뤄볼 만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굉장히 좀 끌었던 그런 이제 두 개의 여론조사, 정례조사 결과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론가님, 이렇게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거,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나름대로의 10% 약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요렇게 형성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약진까지는 아니고 이제 소폭 이제 오른 건데 예. 이제 이게 두 자리 수가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평가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TV 토론이 좀 분기점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TV 토론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제 맹렬하게 공격을 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충분한 설명이 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 쪽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는 TV 토론 관련한 이제 자세 문제도 조금 있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어쩌라고요 이런 거. 이제 김문수 후보는 보면 상당히 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약간 좀 어떤 면에서 살짝 좀 어눌하기도 한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명쾌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약간 공격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손해를 본 거 아닌가.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거 질문 드리기 참 그렇긴 한데, 우선은 저 평론가님께 여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사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김문수 후보는 뭐 확연하게 이제 본인은 원한다라고 지금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지금 또 하기도 했고, 예. 뭐 심지어 뭐 총리 자리 언급까지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준석 후보는 계속 지금 뭐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난주에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명분과 실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예.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다 안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예. 일단 이준석 후보가 탈당해서 개혁신당 만들고 한 이유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과도한 그 친윤 체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완전 해결이 안 됐고, 또 뭐 도와줘서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이 좀 없는 데다가 예.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친윤계 쪽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해주겠는가? 그런 실익이란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의문점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게 현재까지의 관측입니다. 예. 그럼 지금 방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조건, 명분과 실익 중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좀 밝혀주면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해져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네요. 근데 사실은 좀 실기한 측면이 강하잖아요. 이미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확연하게 방향을 좀 틀었다면, 예. 조기 대선 초기부터 김문수 후보가. 예, 김문수 후보 또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제 갔다면 모르겠는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출당시킬 것처럼 하다가 겨우 뭐 탈당으로 마무리가 되고, 뭐 지금 이제 친윤계 지도부 가운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대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요. 예. 예, 이게 이제 변화한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비상계엄 뭐 이 부분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마지못해 떠밀려서 하고 뭐 이런 예. 식이 되니까 이게 과연 진심이냐, 진짜 변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의문점을 이제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어제 김문수 후보는 그 유세에서 그 당정 관계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어떤 명분 차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절을 하니까 나 너 손잡을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안 한다 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 이제 이준석 후보 쪽에서 약간 의혹되기도 했지만 당 대표를 그냥 이준석 후보가 해라 하는 얘기도 제안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 쪽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지금 다 꺼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그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허 전 대표는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뭐 날짜까지 지정을 했던데, 그 혹시 근거가 뭔지 아세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경험한 이제 이준석 후보의 뭐 그 행동이나 뭐 이제 판단 이런 거로 볼 때 그렇게 할 거다. 예. 지금 이제 28일까지 할 거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28일 날 이제 만약에 28일까지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예. 허은하 대표의 이제 그 예언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명분이나 실익 측면에서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완주할 가능성이 예. 이제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뭐 갑자기 극적으로 탁 타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면서 내란 단일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단일화 할 경우 또 안 할 경우 모두의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준석 후보도 이제 그 몰아붙여야 되잖아요. 그 이제 가장 좋은 게 그
내란의 틀 속으로 이 두 사람, 두 후보를 다 몰아서 내란 세력 처단 이런 프레임으로 가겠다 하는 이제 의지를 내비친 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죠. 네. 혹시 뭐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 이것도 좀 노린다고 봐도 될까요? 뭐 그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사실은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단일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또 내보낸 것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후보님. 저 후보님이래. 저기 평론가님. 아유, 네. 죄송합니다. 예.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 출마 안 하십니까? 예, 농담이고요. 평론가님, 어제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이 충청 지역으로 갔어요. 이 충청 지역 하면은 매 선거 때마다 이 캐스팅 보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번 선거 때도 이 승부처로 작용할 거로 보십니까, 평론가님 보시기에? 뭐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이제 스윙 보터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진보도 아니고 이제 보수도 아닌 중도층들도 의외로 그쪽에 많이 있고 또 그쪽의 표심 향배에 따라서 전체 이제 판세를 좀 약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 이렇게도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예. 이준석 후보 견제 차원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현재요? 예. 예, 최근에 이제 대전 또 특히 저 과학 기술인들이 많이 있는 유성, 이제 대덕 단지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눌러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두 후보 모두 한 게 아닐까. 예. 예, 그런 이제 분석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짧게 요거 내일 우리 TV 토론 정치 분야 마지막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짧게 관전 포인트 뭘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 두 후보 모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부정선거론자다 이렇게 또 좀 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도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